아이폰이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구글이 자체 PC를 개발하지 못하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사업을 뺏길 것이다.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길 확률은 20%다.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 예측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인간에겐 모두 종결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은 빨리 해결해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탐험가 로버트 스콧처럼 1911년 스콧은 남극점 탐험을 떠났는데 그는 자신의 경험을 너무 강하게 믿은 나머지 최악의 상황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썰매기 대신에 조랑말을,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모터 썰매를 운송수단으로 선택했는데 조랑말은 눈길을 잘 걷지 못했고 모터 썰매는 금방 고장나 버렸다. 주요 식량 저장소에는 깃발을 단 한 개만 꽂아두었고 심지어 그가 가는 길에 아무런 표시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용기를 보였다. 비슷한 시기에 남극점 탐험을 떠난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었다. 노르웨이 탐험가 로얄 아문센. 그는 피해망상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했다. 체력을 키우기 위해 3200km를 자전거로 완주했고 얼음과 추위, 눈보라와 바람을 견뎌낸 에스키모와 함께 생활했다. 탐험을 떠났을 때 아문센은 스콧과 달랐다. 주요 저장소에는 눈에 잘 띄는 검은색 깃발을 무려 20개나 꽂아두었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올 것에 대비해 저장소 양쪽으로 1.6km마다 깃발을 설치했다. 남은 거리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400m마다 포장 용기로 표시까지 해두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1912년 1월 17일 스콧이 남극점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본 것은 다름 아닌 노르웨이 깃발이었다. 아문센은 탐험을 마치고 무사히 복귀했지만 대담했던 스콧은 귀환하는 도중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된다. 책 일치월장의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최상의 시나리오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상의 기회는 놓쳐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지 못하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에 대한 사례를 해당 회사와 업계에 대한 정보와 함께 보여줬다. 그리고 참가자 절반에게 물었다. 이 신입사원이 만약 6개월 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나머지 절반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고 상상하세요. 이 신입사원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왜 사표를 냈을까요? 연구 결과 두 번째 참가자들이 첫 번째 참가자들보다 퇴직의 원인을 25% 많이 제출했다. 내용은 더 구체적이었고 타당성까지 높게 나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상할 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조사위원장을 맡은 도쿄대 명예교수 하타무라 요타로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후쿠시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감독기관과 도쿄전력이 자신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함부로 예단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분야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가 어떤 식으로 발생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다. 예측을 확신하지 마라. 예측을 신뢰하지 마라. 예측에 의지하지 마라.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라. 그러면 최선의 경우는 스스로 알아서 잘 관리된다.